개념섭의 백병서입니다. 오늘은 애완동물의 환불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와 자발적 솔로 가정이 늘면서 애완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최근 이 애완동물에 관한 그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어떤 그 병이 났을 때 또는 문제가 있을 때 환불이 되는지 또 교환이 되는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고령화하고 자발적 솔로 가정이 늘면서 애완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죠. 애완동물 하면 토끼도 있고 정갈도 있고 코뿔소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단연 그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전체 애견 시장 규모가 약 1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식품이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치료비가 한 31%, 용품비가 21%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보통 강아지하고 그 고양이는 약 15년 정도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평균 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양이 사육비는 약 한 700만 원 정도 들고, 또 강아지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강아지를 많이 키웠지만 점차 고양이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비용뿐만 아니라 이 관리 문제에서도 고양이는 이제 스스로 청결하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시킬 필요가 없다든지, 또 그 산책을 고양이는 일부러 시킬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양이 키우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애완동물의 환불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살 때 사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는 분양자의 상호나 성명을 기록을 하고, 또 출생일과 판매자가 입수한 날을 또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혈통인지, 또 수컷인지 암컷인지, 또 이 동물의 그 특징이 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역 또는 기생충 접종 기록을 반드시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기록, 또 약물 투여 기록을 이렇게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 시의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하고, 또 그 금액과 날짜를 기록을 해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때는 이제 사업자한테 책임이 부과되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럼 오늘 주제인 환불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애완동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하고 고양이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입하고 15일 이내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은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소비자의 실수로 해서 죽었다든지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 폐사한 경우는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5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는 환불이나 교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교환을, 소비자는 환불을 원하는데 판매자는 교환을 원한다 했을 때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구입 후 15일 이내에 이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데, 그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우선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부도함으로 우선 회복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 건데, 그 기간이 이제 30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죠. 30일이 경과했거나 또 폐사한 경우는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50만 원을 주고 푸드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며칠 뒤에 바로 눈가에 털이 빠지고 털끝에 각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오음이 이제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회수를 해서 치료 중에 이제 홍역까지 걸려서 결국은 폐사가 된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환불을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으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구입했을 때는 이 15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15일이 이제를 기점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애완용품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 용품 사용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강아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애견 샴푸와 린스를 구입을 했어요. 뭐 값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000원 정도 되는데 사용 당일 밤부터 강아지 눈이 충혈되고 또 부어올라서 이제 알아봤더니 수의사한테 보여줬더니 화학 성분에 의한 녹농균 감염이 됐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견 병원에 2주 입원 치료를 했죠. 그리고 1주 간격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여기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데, 자 보시면 소비자의 요구와 사업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치료비 및 위자료 315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 제품은 자기가 5만 개 이상 판매했어도 이런 문제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잘못이지 내가 잘못은 아니다라는 이제 서로 주장이 상반되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면, 결론은 치료비가 위자료 말고 치료비만 215만 원이 나온 겁니다. 치료비 215만 원 중에 70%를 소비자에게 지불하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여기서 왜 100%가 아니고 70%느냐, 30%는 소비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과실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강아지의 체질적 소인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이게 엄격하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체질적 소인 가능성도 있고, 또 소비자가 샴푸를 할 때 눈에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일부 과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과실을 30%, 또 판매자 과실을 70%로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요 기록에는 없지만 이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인데 이것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과실을 70% 인정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강아지나 고양이를 구입할 때 주의사항, 또 구입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